춘천 시내버스 업체를 인수하고 있는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회사 경영을 독점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면 주식을 버스 노동자들에게 매각하고 이 사진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을 위촉하는 민원상담관 운영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근무 상황부에 기재하는가 하면 출장비도 부풀려 지급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20%가량 올리기로 하고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과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춘천에서는 신생협동조합의 시내버스 회사 인수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자금 출처 의혹과 특혜 시비가 불거졌는데요. 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 의혹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회사 인수를 추진 중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사무실. 허태수 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허 이사장은 회사 경영을 독점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면 주식을 버스 노동자들에게 매각하고 10명으로 구성될 이사들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도 20% 정도를 저희들이 그러면 누구 하나가 절대 주주로 뭔가면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버스회사 인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초기 인수자금 30억 원 중 7억 원은 지인에게 빌렸고 나머지 23억 원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5.8%의 이자로 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맞춰 춘천시가 차고지를 48억 원에 매입해야 될 상황이었다며 버스회사 파산을 막자는 모두의 노력이 뭉쳐진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도 우리가 이게 특혜다가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지금 춘천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협동조합은 시민이 주인인 버스회사를 만들겠다며 조합원 모집 중이고 현재 77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700만 원으로 석 달 전 창립된 신생협동조합이 자산가치 78억 원의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계획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엔 빚에 또 빚을 내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또 시에서는 결국엔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협동조합은 이 버스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버스회사 인수가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으로 각광받을지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을 위촉하는 횡성군의 민원상담관 운영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데요. 보다 투명한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횡성군 민원상담관의 근무 확인서입니다. 7일부터 15일까지 입원 치료로 결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민원상담 일지를 살펴봤습니다. 진입로가 개설 가능하다는 민원 해결은 물론 민원상담관의 사인도 과장 결재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원 기간 내내 상담 일지가 작성됐습니다.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근무 상황부의 관리는 더 허술합니다. 현장 상담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한 달치가 한꺼번에 처리됐고 출근하지 않은 휴무일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결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출장 시간도 4시간 이상이어야 2만 원이 지급되는데 2-3시간 출장에도 2만 원이 지급됐고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출장비를 주기 위해 짜맞춘 듯 4시간씩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 상담관은 출장 내역이 적힌 근무 상황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3시간 4시까지 일하면 뭐 작성한 거고 그거
공무원들이 작성하지 제가 작성은 안 해요. 저는 일칠 작성해서 일칠 주지. 횡성구는 민원 상담관실이 민원실과 다른 건물에 위치해 편의상 결제를 몰아서 하고 상담관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출장비를 처리한 것이라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게 민원 상담을 맡긴 지자체는 횡성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공무원의 풍부한 행정지식과 경험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운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요구는 늘고 있지만 강원도의 국공립 비율은 8.5%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에 완공된 속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을 고민하던 이 아파트는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위탁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 입주민들의 동의 전체 의견이 질 좋고 보호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선택이 헐 많아서 개원한 지 20년이 넘은 이 민간 어린이집도 내년부터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운영면에서 이제 원화 확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사의 질이 또 높아지니까 아이들한테 복지가 갈 것 같아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10년 동안 건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비가 지원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곳은 내년에만 속초 지역에서 5곳에 달합니다. 국공립 전환이 늘면서 속초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8%에서 내년에는 18%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18%에서 그 이후에 신규 계속 들어서는 그 아파트들까지 해서 2022년까지 저희도 40%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도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도는 일부 시 단위에서만 이루어질 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위탁 운영자는 5년마다 심사를 받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추가 혜택을 주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 재배 실적을 반영해 공공비축 및 배정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영동 지역의 논타작물 재배 실적은 저조합니다. 동해가 19.5%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강릉 32.6을 비롯해 양양 33.3, 고성 48.4, 속초 60.8%로 하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여건상 타작물 재배가 어려운 데다 판로 확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 여건상 담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논타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리 같은 거 심어도 수매를 일절 다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뭐 개인적으로 팔려고 그러니까 심어가 수확은 해도 난감한 때가 많죠. 논타작물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해 영동 지역의 당초 쌀 배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고성이 506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강릉 188, 양양 152, 속초 17, 동해 4톤 줄었습니다.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가 공공비축 및 반납 물량을 재배정해 줄어든 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기간이 지금 끝나고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알았거든요.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춘천시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20%가량 올리기로 하고 공청회를 통해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려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고 2010년부터 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한 것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비가 20% 정도 오르면 춘천시 의원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은 1년에 5천만 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의정비 인상공청회는 오는 18일쯤 열립니다. 내년 100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식에 북강원도 항일 애국지사를 초청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3.1절 행사에 북강원도 관계자, 항일 애국지사와 후손 등 북측 인사 10여 명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통일부에 대북 접촉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행사 이후 북측 인사들이 2박 3일 동안 강원도 항일 유적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과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동자 500여 명은 오늘 강원도교육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도서관 실무사와 같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1년차 연봉이 1,9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임금 최저선 상승과 처우 개선 등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 2,500명 중 87%가 이번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직종별로 부분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춘천시 소속 환경미화원 120여 명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춘천 MBC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오늘 춘천문화방송을 찾아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춘천시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자발적으로 낸 성금에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동전 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정성을 더해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하나이드 김진원 대표 20만 원, 홍천군 의회 20만 원, 화천 봉호초등학교 학생회 10만 원, 하이마트 춘천점에서 쌀 20kg 2포대, 강원연구원에서 50만 원, 춘천교육지원청에서 10만 원, 안준호 법률사무소에서 20만 원, 김순옥 씨가 2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